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학교 염원을 담아서 3시간 반 정도 집중해서 내 실력에 한 문제만 더 올려보자. 그래서 하루에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가지만 내가 10월 29일까지 끝까지 가겠다. 내가 끝까지 가면 된다. 자, 오늘 진도는 어디부터죠? 전세권 들어갈 차례이에요? 네. 자, 전세권은 뭐 한 문제 나오는데 다 법조문 정도 수준이고 중요한 판례 2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 법조문에다가. 자, 전세권에서 첫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2번 전세금 이야기예요. 전세권에서는 그래도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전세금에 관련된 얘기가 간단하지만 잘 나오죠.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일단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아무리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 났어. 등기 났더라도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세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권이랑 물건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3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야. 쌍방 간의 전세 합의, 전세 계약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플러스 그리고 전세 등기가 나야 되죠. 만약에 전세 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했지만 전세권 등기를 내지 못한 미등기 전세는 우리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 미등기 전세는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고 이 문제를 풀 때 다음 전세권에서 이 단어 나오는 순간 뭐 났다? 등기 났다. 등기 안 나면 전세권이 아니다. 자, 성립요건인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한 사람끼리 두 사람이 전세금 불지급 특약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지급 특약이다. 네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 토지 건물에 전세권 2년 내줄게. 근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은 네가 이 다음에 돈 되는 대로 이 다음에 천천히 주기로 하자. 고맙다 야. 등기 났어. 전세 등기까지 냈어. 2023년까지. 근데 전세금 불지급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 특약은 무효이다. 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는 전세금은 꼭 금전에 한한다. 자, 이거 참 특징적이죠.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아니다. 너 토지 건물에 전세 계약 맺고 등기 내줘. 내가 쌀 100가마 줄게. 그 다음에 전세기 끝나는 날 그 100가마만 돌려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임대차에는 오늘 천천히 할 거예요. 늘 천천히 했지만 오늘 더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모든 임대차에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요. 임대차는 유상이어야 돼. 차임이 없어버리면 다 사용대차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차임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의 모든 차임은 유상이면 돼. 금전이 아니어도 대가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른 점이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 민법을 배울 때 금전에 한한다. 이 금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객관식 문제 풀 때 3군데가 있어요. 꼭 금전만이 돼. 금전. 돈이요. 돈. 자, 뭐가 금전이어야 돼? 지금 배우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 뭐만이? 금전만이 돼. 금전만이. 또 하나는요. 매매대금. 매매 반대급부는 꼭 금전이어야 돼. 금전이 아니면 매매가 아니에요. 그럼 반대가 너 물건 넘겨. 내가 저 쌀 2가마 줄게. 뭐예요? 교환. 너 물건 넘겨. 내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인데 10장 줄게. 그 뭐예요? 교환. 너 물건 넘겨. 근데 이틀간 내가 가서 일해줄게. 대신 일해줄게. 그거는 근로계약, 그거는요. 꼭 금전만이 매매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가담법이나 특별법이 있어. 집합법, 가담법, 실명법, 민사특별법에서 가담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잡아놨다가 돈 못 갚아버리면 대신 그냥 번등기 하는 거. 그 번등기 할 때 청산 절차가 있죠. 청산 절차. 그냥 번등기 못 내. 네가 받을 돈과
마이너스 목적 가격과의 차액은 돌려주고 번득기하라. 그때 청산금이란 말이 나와요. 이 청산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이 아니면 청산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금전이 하나인다. 자, 금전이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현실로 주고받는 현실로 수수해야 된다, 수수할 필요는 없다. 현실로 수수하지 않아도 좋다. 현실 주고받지 않아도 그러면 팔렛 이거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런데 잘 나와 이렇게요. 별것도 아닌데 현실 수수하지 않아도 빌려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너 내가 1억 빌려준 돈 못 갚잖아. 그 못 갚는 돈 1억 원을 너 2년간 전세 계약 맺고 전세금 내줬다가 2년 뒤에 못 갚는 돈 원금만 갚아. 빌려준 기준 채권으로 대신해도 되는 것이지 현실로 수수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잘했어요. 대부분 내가 한 것 같은데 잘했어 그래도 어쨌든 잘하셨어. 그런데 이런 식 질문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은 현실로 수수하지 않아도 기존 채권 가름해도 무방하다.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거용 건물인 주택임대차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대계를 맺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보증을 지급하지 않고 집주인아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5천만 원 네가 못 갚지 않느냐. 그 5천만 원을 임차보증금을 해서 네 방 2개에 임대계약 쓰고 내가 니네 집에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내가 확정지 받아놓을게. 2년 뒤에 내가 살다가 2년 뒤에 빼주기로 해.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기존 채권으로 대신한 거 가름했어. 5천만 원을 가름해버렸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채권 가름한 것도 유효해요. 이 자체가 문제는 안 돼. 전세금이건 주택임차보증금이건 다 가름 되는데 그 가름한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름했지만 정말 사용 목적이 있다면 산다면 문제 안 되는데 주거 목적 없이 확정을제 제도나 최우선 변제 같은 제도 이용해서 다른 채권 먼저 돈 받는 수단으로 실제 거주도 안 하면서 계약 쓰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을제 받아놓으면 우리가 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럼 주거 목적 없이 돈 받는 수단을 써먹었을 때는 다른 채권자를 속이는 가장행위로서 그거는 무효지만 기존 채권 가름했더라도 주거 목적이 있다면 유효하다. 이 자체는 문제되는 게 아니라 주거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과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자 전세금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전세금 증감 청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 등기 냈어. 그런데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이건 또는 건물 전세권이건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둘 다 최장 기간 몇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10년. 아무리 등기는 아니더라도 10년의 제한이 있어. 그 10년을 초과하는 것은 다 뭐로? 10년으로 단축한다. 최장기간 10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10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몇 년이고 전세금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 남의 부동산 빌려 써요. 지상권도 빌려 쓰는 거고, 지역권도 내 토지에 남의 토지 쓰는 거고, 전세권도 빌려 쓰는 거. 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그러죠. 빌려 쓰는 거.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창고, 공장임대차 다 빌려 쓰는 거고, 주택임대차도 빌려 쓰는 거고, 상가임대차도 빌려 쓰는 거야. 모든 빌려 쓰는 물건이건 채권이건 특별법이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것 중에서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어디에만 있다? 전세권에만 있어. 나머지 문들 지상권, 지역권,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주택, 상가임대차에서는 최장기 제한은 없다. 그럼 다 맞는 거야. 최단기 제한은 있어. 최단기는 아무리 짧게 정한 주거용 건물 2년, 상가볼표 정보받으면 1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그건 최단기 보장이고 아무리 짧게 정한 최단기 보장이라는 거. 최장기는 어디도 제한이 없다. 여기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10년만 넘지 않으면 돼. 그래서 5년간, 6년간 전세 냈는데 한 2년 지났는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또 갑자기 2023년에 IMF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주변 시세도 절반이나 다 떨어졌어. 쫓아가서 전세권자가 감액해달라. 전세금을 감액해달라. 전세권자는 야, 계약기간 정했더라도 너랑 계약했던 2년 전에는 대충 시세가 이랬지만 지금 시세가 2배가 올라버렸어. 좀 올려달라. 증액해달라. 증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증감청권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증감청권이 없는 데는 어디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할 거야. 확인 사살을 할 거는 확인 사살을. 한 얘기는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다 보면 다 있어. 지상권의 지료 증감,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 증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증금 차임 증감. 월세 올려달라? 깎아달라. 다 있어. 다. 없는데 어디 없어요. 지역권. 지역권에만 이 증감청권이 없어. 기억하시는구나. 지역권. 난 다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든 제가 그랬죠.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그랬죠. 어디에 있든 모두 뭐다? 형성권이다. 행사하면 반드시 증액 감액 응해줘야 한다. 어디에 있든 모두 증감청권 어디에 있든 임대차에 있든 주택에 있든 지상권에 있든 전세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경우에도 뭐 지상권 30년이건 전세권 10년이건 주택임대차 2년이건 계약 기간 절대로 올리지 않는다. 전세금은 차임은 보증은 올리지 않는다. 증액 금지 특약 올리지 않겠다. 올리지 않기로 한다. 이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어떤 경우에도 깎지 않는다. 감액 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대답 똑같이 했어요. 지금 어떤 분은 발음이 내가 안 들리는 줄 알아요. 유효 계속 그랬어요.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 그런 특약 있으면 절대 못 올려.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 불리한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 깎지 않는다. 감액 금지 특약이 있었더라도 2023년에 IMF 터져버리면 쫓아가서 감액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전세금은 올리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뭐 할 수 없고 증액할 수 없고 한번 올릴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5% 초과 제한, 초과 금지, 5% 초과할 수 없다라는 증액 제한 규정. 이걸 말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증액 제한 규정이라 불러. 얼마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 규정이 전세권에는 있다 없다? 있다. 1년에 5%. 그런데 우리가 중앙민법 배우면서 1년에 5%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은 몇 군데 있다? 3군데. 어디 있죠? 전세 등기난 전세권, 지금 전세권, 주택임대차인 주거임대차, 주택임대차법법, 주택임대법법 주거용 건물, 상가보험 전문은 소액상인. 다만 상가보호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소액상인만 징역제한이 있는 거야. 자, 우리 대통령에 따라서 9억 원, 6억 9천, 5억 4천. 요 이하인 자들. 그 이하인 자들은 10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1년마다 5% 올릴 수 있지만 상가법을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은 1년에 5% 올리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상가법을 적용받는 소액 상인들한테는 5% 제한이 있는 거야. 이 3군데 말고는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법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별 얘기인 거 아니 같지만 슬쩍 봐주시고. 자, 존속기간. 자, 건물 전세권은 등기는 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안 나면 다 임대차라 불러. 저는 아무리 전세기한이었더라도 미등기 전세는 다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고 등기는 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간 아무리 짧게 정해도 최단기간 얼마나 보장해줘라? 1년. 하지만 토지 전세권에서는 최단기간의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전세권은요 3개월 등기하면 3개월에 끝나는 거고 6개월에 끝나는 거지. 1년 추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건물 전세권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법정갱신.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묵시. 묵시의 갱신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 체당기간 1년. 법정갱신제도는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토지 전세는 이 두 가지가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 한 7년치, 한 7년치 정도만 보면 24, 25, 26, 27, 28, 29, 30, 24부터는 8년치네. 7, 8년치에서 전세권에서 비교적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안 물어도 되는데 물으신다면 의외로 법정갱신이 많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법정갱신이 의외로 많이 나와서 어렵지 않아도 꼭 이번에 급소, 전속 이번에 급소에 별표 치셔요. 현관뼈 쫙 그셔야죠. 법정갱신.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제도.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심화강에서도 정리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우리 법정갱신제도, 법정갱신. 우리가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묵시갱신, 말없이 묵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다시 재계약 들어간 것이다. 이 법정갱신제도는 우리 처음에 민법을 배울 때 몇 군데 있다? 몇 군데 있어요?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기억 안 나면 또 기억시키면 되지 뭐. 4군데 있어, 4군데. 이 4군데 말고는 법정제도가 없어. 이 4군데만, 4군데. 여기에만 있으면 되자. 일단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 토지 전세는 없어요. 전세 등기난 건물 전세권에서 이 법정 제도가 있어요. 건물 전세권. 자, 어떻게 되느냐? 전세 등기난 건물 전세권에서 전세 계약 만료 전 6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1개월 전, 1월 전까지. 이 사이에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협조해줘서 감사해요. 그것도 대답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주가, 토지는 논할 필요 없는 거니까, 건물주가 전세 설정자죠 뭐. 전세권자 뭔가를 통지해드렸는데, 통지만 했는데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기간 끝나면 재계약 못 해드립니다. 전세 빼드릴 테니까 나가세요라든가, 주변 시세 올라서 얼마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 못 맺습니다. 전세금 올려주세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든가 뭔가 통지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날, 계약이 끝나는 날 전 전세와 어떤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전세금이죠.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그렇지만 계약 기간은 동일한 기간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3년이라 3년 들어가고 옛날에 2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기간은, 조건은 동일하지만 단 기간은 어떻게 한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 돼 있어 법정은 중요한 제도예요. 자주 나와 시험 치면 생각보다. 근데 전세 등기한 전세권에서 언제까지라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정하면 전세권은 쌍방이 누구예요? 쌍방.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 전세권자, 쌍방. 언제든지 두 사람 다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해요? 통고해요? 별건 아니지만 통고자가 붙어야 돼요. 자, 청구랑 통고를 어떻게 구분하자 그래서 제가 청구자가 붙어버리면 즉시로 끝나는 거야. 통고자가 붙어버리면 꼭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을 때는 통고자를 붙는 거야. 해지, 통고. 청구자가 붙으면요, 즉시로. 해지, 청구. 전세권 소멸, 청구. 청구자가 떨어지면요, 즉시 소멸하는 거야. 소멸, 통고자가 붙으면요, 유예기간이 지나야 돼. 유예기간이 있으면 통고.
유예기간이 없으면 청구. 이렇게 되죠. 쌍방모두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자, 설정자가 건물 주인이 그래서 말없이 제약 들어갔어. 한 3개월쯤 말없이 제약 들어갔는데 3개월 지났는데 전세권자 때 3개월 만에 갑자기 통고 날라왔어요. 소멸 통과합니다. 나가세요 라고 소멸 통과하면 통고받은 전세권자는 통과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꼭 보장해줘라? 6개월. 유예기간은 지나야. 요번에 전세권자 나갑니다. 전세금 빼주세요. 소멸을 통과하면 설정자는 통고받은 날부터 설정자의 몇 개월 유예기간을 보장해줘라?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6개월을 보장해주라는 얘기는 6개월 안에만 빼주면 되는 거야. 쌍방 모두 나간다 그래도 6개월. 나가라 그래도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이라는 거죠, 유예기간.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법정이 어디 있었냐. 순서대로 보자면 건물 임대차. 또 하나는 토지 임대차. 여기서 그냥 제가 건물 임대차란 뭘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 얘기하는 거야.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 건물. 왜? 우리가 주택은 주택에 보면 특별법 따라가잖아요. 응? 그러면 야, 네가 그냥 건물 그러면 난 어떻게 풀어야 돼? 걱정하지 마셔. 주택임대법을 물을 때는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주택에 있어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들어가. 아, 이거 주택임대법. 그냥 건물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야. 뭐 창고 임대차, 공장 임대차 뭐 이런 거요. 공장이니 창고니 하는 것은 주택도 아니요, 상가 점포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정보 못 받아. 그럼 그냥 일반 건물 그러면 창고, 뭐 공장 이런 임대차,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모두 법정의 힘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전세권 어디에는 없어요. 토지 전세는 없어. 건물에만 있어 법정갱신이 있는데 임대차는 토지 건물에 모두 법정갱신이 있어요. 근데 창고, 공장하는 일반 건물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나는 날이야. 계약이 끝난 후에 만료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가 없어요. 아무 통지가 없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가요? 전 임대차 어떤 조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월세 조건으로. 하지만 여기도 뭐는 정함이 없는 걸 본다. 단 계약 기간은, 여기도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똑같죠, 여기랑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른 점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래요. 나는 눈은 뜨고 있으되 안 보여. 다른 데서는요, 법정에 못 들어가려면 사전에 통지해야 돼. 사전 통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지해야 돼. 여기뿐 아니야. 이따 주택이건 상가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리 사전 통지해야 되는데, 전세는 전세권도 아니요, 좀 이따 보면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임대차는 사전 통지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가 된 후에 나중에 사후에 상당히 사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은 사전 통지가 아니라 뭐다? 사후 통지라는 거야. 살짝 속여요. 토지금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맨날 들은 얘기잖아. 틀렸어. 계약이 만료 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사후 통지야.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단 기간은 처음에 본다. 처음에 본다면 양 쌍방이 누구죠? 임대인, 임차인.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는데 한 6개월쯤 지났나 봐. 그때 갑자기 임대인이 나가세요. 해지를 통과합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언제든지 해지 통과 가능해. 쌍방 모두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지를 통과합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해지 통과 날라오면 토지건물 임차인은 이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유예기를 보장해줘라?
여기도 6개월이야. 6개월 유예 기간은 보장해줘라. 쓸 수 있어. 해지 통보가 9월 1일 날 날라왔어. 9월 1일 날 날라오면 다음에 3월 1일까지는 쓸 수 있어. 6개월. 이번에 임차인 만변에서 저 임대인 씨, 토지 임대인 씨, 저기 창고 공장 건물 임대인 씨, 저 나갑니다. 해지를 통과할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통과합니다. 해지 통과했어. 통과받은 임대인은 몇 개월 유예 기간을 보장해줘라? 내가 하고 내가 답하고 1개월 좋아요. 제가 할게. 그러나 막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막 대답하시면 내 그중에 맞는 대답 골라서 해줄 테니까 1개월. 유예기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중개하면법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돈 빼주는 문제야. 돈 빼주는 문제. 몇 개월 내 빼줘야 되는 거냐? 전세니까 전세금 6개월 내면 빼주면 돼. 임대차는 1개월 내 빼줘야 돼. 1개월. 1개월 전에 못 빼주면요. 그때부터는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 법정이자 가산시킬 수 있어. 판사님, 얘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법정이자 연 이하 오픈 가산하라고 해주세요. 딱 받아서 통지 보내면 돼요. 옆에서. 그러니 그런 문제 보는 거잖아.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건물 토지 임대차고 법정제도가 이번에는 어디 있나요? 또 주택 임대차 있어. 주거 임대차 특별법에서. 자, 이번에 이게 개정됐죠? 그럼 주택 임대차는 두 제도가 다 있어요.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되면서 2년 2+2 2년에 한해서는 갱신 청구권. 다시 한번 갱신 청구 제도. 이 제도가 있어요. 갱신 청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원하면 2개월 전까지만 저 갱신합니다. 라고 하면 집주인은 정단이 없이 거절하지 마라. 4년 살 수 있다. 이 제도가 있어. 이 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도입된 거죠, 이번에. 이 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법정행 제도가 또 있어, 없어요? 있어. 둘 다 있어. 아니, 이게 있어서 원하기만 하면 내가 4년 살 수 있는데 왜 법정 제도가 또 말없이 제격들하고 이제 또 있어야 될까요? 근데 원하면 4년 살 수 있잖아. 근데 법정에 배워보면, 저 한번 해볼게요. 법정갱신, 주택의 법정갱신. 자, 보통 2년 계약 맺다 칩시다. 보통 2년 계약 맺잖아요. 계약이 만료일이야. 계약 만료일 전 6개월 전부터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이만 쓸게. 6개월 전부터 계약의 만료 전 몇 개월 전까지? 과거는 1개월이었어. 과거에는. 작년에 2개월로 다 고쳐졌어. 너무 짧다. 1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이게 고쳐진 거야.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요때까지. 요거 조심하셔. 고쳐진 거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 1개월. 작년 여기 앉은 분들 1개월 전까지를 알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2개월.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집주인이 아파트에 있는 집주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데 조건 어떤 조건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월세로. 왜? 요즘 반전세도 있잖아. 반전세.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만 계약 기간은 단 기간은 어떻게 한다? 기간은 법조문에 정함이 없는 것보다 틀려. 주택법에는 법조문에 법정이 들어가면 기간은 다시 2년으로 한다. 이 탁 찍어 얘기해야 돼. 주택임대차 법정이 들어가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보다 틀리는 거예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니, 내가 갱신 청구해도 2년이잖아. 말없이 들어가도 2년이다. 2년 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만약에 4년 살 수 있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말없이 들어가는 게. 이게 없다 그러면 나 4년 살았어. 딱 4년 살면 더 이상 살 근거가 없어. 무조건 나가야 돼. 4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그래서 내가 갱신 청구했어. 갱신 청구 2년 더 살겠습니다. 갱신 들어갔어. 그럼 다시 그 2년이 끝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또다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또다시 2년 들어가는 거야. 몇 년 살 수 있어? 6년. 6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또 통지 안 하면 또다시 2년, 8년. 그래서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4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법정에서 없어버리면 정말 4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근거가 없잖아. 근데 4년이 끝나기 전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안 오면 다시 2년. 또 안 오면 또 2년. 계속 연장할 수 있잖아.
집주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얘 갱신 청구했어. 4년 들어갔네. 정확히 달력에다 날짜 적어놨다가 2개월 전까지 나가세요. 해줘야지. 안 그러면 또 들어가 6년. 살아생전에 집 돌려받기 힘들어. 잘못하면. 그 이 제도가 있어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가 통제하자면 2개월 전까지. 기간은 어떻게 한다? 2년으로 한다. 2년을 하지만 그렇지만 세입자라 이랬겠네 거기는. 세입자는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말하면 제격들하면 2년 쓸 수 있어. 그럼 다시 2년을 추정해도 되고 쓰다가 전에 마음에 안 들어. 그 법정에 들어가서 지금 한 6개월 좀 지났어. 응? 근데 나 이사갈 일이 생겨버렸어 내가. 왜? 내가 잔금치를 입주하려고 그래.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럼 다시 2년을 살아도 되고. 언제? 저 나갑니다. 해지? 통과해야 돼. 이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갑자기 6개월 좀 지났는데 저 나갑니다. 집주인 씨. 해지 통과합니다. 보증금 빼주세요. 나 통과하면 통과받은 집주인은 몇 개월의 유예기간 내 보증금 빼줘라? 여기는 3개월이야. 어떤 분 아까부터 계속 3개월, 여기부터 3개월이라서 여기부터. 들여맞았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똑같은 얘기하면 한 번은 맞아. 여기는 3개월이야. 유예기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돈 빼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은 3개월. 들여나왔네. 유예기간 내 빼줘라. 있어요. 또 어딨나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근데 이 법정갱신은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임자 9억 원, 6억 9천, 5억 4천 이해되죠? 네, 그 이하임자들 대통령이 정하는 그 소액 상인들 걔들만 적용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월하기만 하면 몇 년까지는 상가 임차인들이 10년까지는 이 10년까지는 갱신 청권이 있어. 이 갱신 청권은 근데 원하기만 10년까지 남의 상가 점수하면 쓸 수 있어. 그런데 이 갱정을 10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가 임차인한테 이걸 인정하는 거죠? 소액상인이 아니야. 모든 상가 임차인이야. 액수와 관계없이.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갱청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 인정하기 때문에 10억이건 20억, 30억짜리도 다 인정해. 10년까지는. 이해되죠? 다 인정되는 거야. 그럼 원하기면 내 10년까지 쓸 수 있어. 근데 또 법정 갱신제도 또 있어, 여기. 여기 또 있어. 여기 똑같아, 주택이랑. 이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법정 갱신제도가 있어. 자, 어떻게 했냐, 법정 갱신은. 상가 주인이, 상가 사무실 점포 주인이 계약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경 끝나기 사전, 몇 개월 전까지 사전. 여기 1개월이야. 2개월이 아니에요. 주택만 2개월이에요. 고치려면 다 같이 개정을 해버려야지. 또 안 고쳤어. 이 인간들이.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상가 주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월세 보증금으로. 하지만 기간은, 보장들하고 기간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한다?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하면 본다가 아니야. 주택은 2년으로 한다. 상가는 1년으로 한다. 그러면 또다시 상가 임차인은요.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면요. 다시 1년을 써도 좋고 장사도 좋고 주장해도 되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 장사 안 돼요. 저 나갑니다. 언제든지 상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과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 나갑니다라고 통과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은 통과한다고 몇 개월 내 빼줘라 보증금? 3개월. 여기 3개월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는요. 그런데 10년간 쓸 수 있는 사람이 다시 1년 법정 들어가는 거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있어요. 똑같이 대답을 하니까 아까도 의미 없다 그러더니 만약에 이 제도가 있어서 이게 없다 그러면 상가 임차인들이 남의 상가 점포 들어와서 갱신 청구하면서 10년 썼어. 해놓고서 10년 딱 채버리면 더 이상 쓸 근거가 없잖아. 남은 제도 하나 뭐야? 10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상가 임대인 채는 아무런 말이 없는 법정이 다시 몇 년? 1년. 또 다시 1개월 전과 통지하자면 다시 몇 년? 또 1년.
또 일개통장 몇 년? 또 1년. 계속 연장해 갈 수 있잖아. 13년, 14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상가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은 1년이야. 법정갱신은 갱신청권 인정되는 10년 내에서만 법정제도가 인정된다면 틀리는 거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1년씩 연장해 가라고 이 제도를 둔 거지. 10년 내에서 법정갱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이 지난 후에도 법정제도는 적용이 있다 그래야지. 이해되죠? 그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군데 있어. 네 군데. 응? 건물전세권, 토지건물 임대차, 주택, 상가. 여기만 없어. 그럼 만약에 지상권이요. 땅을 비롯한 토지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있어 없어요? 거기 법정갱신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심장마비로 그 다음날 쇼크사에 30년 기다렸는데 1개월 전에 아무 일 없어 법정이 들어 또 다시 30년 들어간대. 사람 여러 짜봉. 네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다만 주의할 것은 전세는 건물에만 있지 토지에는 이 제도가 없어요. 근데 임대차는 토지 건물에 모두 있어요. 여기 차이점. 여기만은 사후통지야. 여기만은. 나머지는요. 사전통지하지 않으면 요건 2개월 전까지 완벽하네. 한 문제 건졌어. 축하드려. 응? 중개사법 실무권 민법에 한 문제 반드시 나와. 네. 요즘 문제는 이런 걸 물어. 우리 같은 이론 안 물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중개 업무 볼 때. 돈 언제가 빼줄 거니. 과연 법정이야 10년 내만 되는 거 10년 지난 다음에 쓰려고 있는 제도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요즘 법정이 잘 묻는다. 과거랑 달라. 최근에 이런 데를 잘 물어요. 또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전세권 효력에서는 별거 아니고 거기 보면 301조 쭉 읽어주셔. 효력. 전세권적 권리 찬찬히 읽으면 돼. 뭐 이런 거 읽는 속도와 똑같이 이해가 되니까. 4번 볼까요? 4번.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청구권. 자,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청구권. 그럼 이미 부속물이란 말이 떨어진 순간 부속물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건물 전세유, 토지 전세유, 건물. 그 정도는 좀 기본을 깨야죠. 토지에서는 항상 지상물, 건물에서는 항상 부속물. 그건 당연히 시험 문제 이렇게 속인 적도 있어요. 이 치산 인간들 별짓을 다 해. 오래되지 않았어. 28회 때야. 이 나왔어요. 부속 매청권은 토지 전세권에서 부속을 매수를 청구해요. 아니 토지에서는 지상물이란 말을 써야지. 무슨 부속물이야. 용어 잘 써야 돼. 용어 막 쓰면 안 돼. 이미 이 말 떴는 건물 전세권이에요. 자, 건물 전세권에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부속물을 매수해달라. 이 부속 매청권은 누구한테 있는 권리다? 누구한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지상권 배울 때 누구한테 있는 권리요? 쌍방. 그렇죠. 쌍방한테 있는 거예요. 쌍방. 전세권 설정자, 건물 주인이 설정자가 전세 등기난 전세권자에게 전세 계획 다 끝났는데 야 뜯지 말아라. 그 부속물 천장 에어컨 뜯지 말아. 내가 시가로 매수할 테니까 라고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단 이유 없이 거절한다? 거절치 못한다. 거절치 못해. 반드시 팔고 떠나야 뜯으면 안 돼.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저기요 설정자씨 건물주씨 당신 건물 부속물 천장 에어컨 나 철거 수거 안 합니다. 시가로 매수해 주세요 라고 전세권자도 설정자한테 매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쌍방한테 있는 권리야. 쌍방한테 있는데 다만 전세권자가 건물주인인 설정자한테 부속 매수를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부속시킬 때 천장 에어컨 부속시킬 때 동의를 얻었어요. 얻어야 돼. 1년 전에 저기요. 나 전세 등기는 사람이야. 나 GS25C야. 내가 월세는 안 내. 얻었어. 전세 등기 냈어. 전세 냈어요. 그 대신 월세는 없어. 전세금이 뭐 6억이야 6억. 천장 에어컨 설치하겠어. 동의를 얻었어요. 동의 얻고 또는 그 천장 에어컨을요.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요.
하 안에서만 매청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라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하고 수거해야지. 매수를 못해. 즉 전세권자 설정자 때 매수청 걸려면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다. 이런 제한이 있다. 얘는 아무처럼 생소할 수 있어. 이렇게 쌍밭에 있는 권리.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강조한다? 틀리기 쉬우니까. 우리 이 얘기를 또 어디서 많이 들어? 어디서? 항상 틀리기가 쉬워요. 정신이 없어. 시험장 가면 정신이 없어갖고. 건물 임대차에서 우리는 또 부속물 매청권이다를 또 배워요. 그래서 뭐 임대차 배울 때 제가 비포라 그랬어. 아주 잘 나와서. 그래서 임대차라면 토지임대차량 매청권, 건물 프로 매청권, 비용상환 청구권, 무단양도, 무단전대. 요 네 군데가 아주 단골 손님이야. 임대차라는 파트에서. 거기서 건물의 부속 매청권이야. 자,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해주세요. 부속 매수해주세요. 이 매청권은 오로지 누구에 걸리다? 오로지 임차인에 걸려요. 임차인만 이 권리가 있지 임대인은 매청권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건물에 부속을 시킬 때 임대인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을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똑같아요. 요건 똑같아요. 요건 똑같아. 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 뜯어갈 수도 있고 천장에 뜯어갈 수도 있고 매수시킬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임대인이 그래요. 뜯지 마라. 매수할 때 그래도 뜯어갈 수 있어. 철거 수거할 것인지 매수시킬 것인지 올해 누구에 걸리다? 임차인. 쌍밭에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미 차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문제 앞에 건물 임대차란 말이 붙었는지 건물 전세권이란 말이 붙었는지 다른 거야. 물건에서는 쌍밭에. 채권 임대차에서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놓으면 그게 보여. 아, 요것들 속이려고 발속에다 요걸 썼구만. 부속물이 어쩌면서 건물 임대차인지 건물 전세권인지 그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달라진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주시면 되고 참 쉽기도 하여라. 뭐 어려운 게 있어야지 뭐 인상을 쓰고 뭐 그러죠. 인상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의외로 요거 정리하죠. 넘기셨어. 302쪽에 5번의 처분권. 요거 306조 요거 은근히 요거 주의해야 된다. 요거 봅시다.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법조문 보자면 전세권자의 물권자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전전세할 수 있고 전세 목적을 양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임대차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물권이야. 물권은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양수処분할 수 있다. 채권이 임대차는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안 된다. 거기는 채권에서는 임대차에서는. 그런데 다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전세 등기 내주면서 특약상 이 전세 기간 동안 전세권은 너만 써야지 절대 이 전세권 그 양도하고 남한테 전전세 놓지 않기로 한다. 전세권 양도 특약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약이 있다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특이한 거야? 원래 물건은 물건 법정조 때 강행 규정이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전세권 양도 특약만은 유효하다. 응? 임의적이라는 얘기 306조 그러면 아무나 말고. 그런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은 30년간 너만 써야지 절대 지상권 남아 양도하지 않기로 하자. 지상권 양도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 확 다르잖아. 그래서 뭘 묻는지 보자. 뭘 묻는지 판례가. 자, 그런 다음에 경매 신청권이요. 아유, 너무 자주 나온 거라. 6번, 2번 동그라미 별표 빈출. 목적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목적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정말 일부에 설정했다면, 방 3개짜리 집에 방 하나만 전세금 넣기, 1000평짜리 토지에서 300평만 전세금 넣기, 2층짜리 단독 건물, 단독 건물에서 1층만 전세 넣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에 설정할 때는 다만 전세권 등기 낼 때, 뭐는 첨부해달라? 도면은 첨부해줘야 돼. 어디 일부란 걸 도면은 첨부해줘야 돼. 설정할 수 있는데, 일부에 설정했는데, 전세 계약이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빼주네, 인간이.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치 않으면 전세 목적물에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서 작성해서 경매증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 설정할 때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치우, 전부에 미치우. 일부에만 미친다. 나 또 대답할 때 갈등 때렸다 지금. 또 이게 베이스여야 돼요. 전부에 미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경매 집어넣어라. 네가 전세 등기 난 그 부분만 분할하고 구분해서 거기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는 경매 신청 권리가 없다. 응? 전부에 미치는 거 아니다. 일부에 미친다. 하지만 남들이 뭐 저당자분회가 저당권자가 이런 애들이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저당권 경매 집어넣어 버리면 전세권자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 없어요? 경락대금에 배당 들어갈 수 있어요. 저당은 순위 비교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어. 근데 일부에 설정했을 때 방 하나에 설정한 사람이야. 방 하나만 전세된 사람은 우선 면제권은 경락대 배당 받을 때는 우선 면제는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한마디로 어떻게 미쳐야 된다? 잘 미쳐야 돼.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미치고 우선 면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이거 입에 배 있어야 돼. 최근에 기출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이 얘기야. 그런데 또 제가 또 무서워하는 게 뭘까? 내가 또 무서워하는 게 있어. 난 여러분들이 무서워. 다카도 보면 어떤 데 무서워. 왜? 금방 딴소리 하니까 금방 도 글씨가 달리는데 금방 똑같아요. 어떤 분은 제거 좀 어렵대요. 난 안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싼 녀석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요. 목적물 일부, 전세금의 일부.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또 일부에 꽂힌 거야. 일부란 말 많이 들었거든. 선생님 일부 짜나면 조심해라. 이건 이렇게 미친다. 이건 이렇게 미친다. 아주 외워야 된다. 입에 배야 된다 했더니. 전세금의 일부. 자, 전세금이 5억이야, 5억. 전세 끝나는 날 4억 9천만 원 입금시켜줬어요. 1천만 원이, 1천만 원은 내가 하루 번 뭐지 내일 줄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세표를 인도해주고 말세표를 줬어. 내일 입금시킨다니까. 좋아. 4억 9천 5백을 입금, 500만 원이 못 부족하. 내일 입금시켜주겠대. 내일 늦더라도.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500 못 받았지만 목적 명도하고 나갔어 내가. 500을 끝까지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10배, 1000배 빼고. 그런데 한 달 만에 전세 일부를 못 받았잖아. 5억 중에 500만 원 못 받았잖아. 이때는 이 전세 목적물 전부를 이 500 때문에 500만 원 때문에 이 전세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왜? 대한민국 모든 담보자가 붙은 거는 불가분성이 난 것이 있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건 전부가 살아있는 거야. 일부가 남아있다면 전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일부 때문에 전부를 경매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전세금의 불가분성이나 보는 거. 불가분성.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목적은 일부의 전세를 잡은 건지 일부인지 전부 다 방 하나만 전세 등기 잡은 건지 전세금 일부를 못 받았다는 건지 얘기가 같다 다르다. 헷갈려요 조금.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특수문제 별것도 아니에요. 거기 법정신상권 305조 오른쪽 페이지 303쪽에 법정신상권자는 누가 법정신상권자다? 밑줄. 전세권자냐 두 번째죠. 전세권 305조 법정신상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그거 밑줄 보세요. 건물주인 걔가 법정신상권자지. 전세권자가 법정신상권을 그럼 틀리는 거야. 그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내면 안 돼. 판례도 없어. 근데 어쨌든 법조문이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 306조에 이게 그 밑에 있는 게 304조였잖아. 304조. 자, 거기 보면 특강 거기 1번의 기억 얘기 봐보세요. 기억만 밑줄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지상 임차권에도 미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제목이 건물 전세력은 건물에 전세 금액을 냈다면 그 건물 전세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종된 권리인 토지의 지상 임차권에도 미친다. 건물 전세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종된 권리도 미친다라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경우야. 땅 주인이 아니야. 이 땅 주인이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 이런 사람은 설정도 안 불러. 을이라는 사람이 30년간 지상을 설정했어. 지상권, 30년 설정한 지상권자 남의 땅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얘가 건물을 줬어. 그래서 A한테 2년간 전세를 줬어. 창고인데. 그럼 건물의 전세권자 A는 이 토지 쓸 수 있어 없어요? 써야지. 안 쓰면 뭐 줄 걸어 다니고 날라다니나? 그래서 건물 주인이 아니야. 남의 땅을 임대해서 남의 지상을 설정해서 거기다 건물 친 건물 주인이 그 건물에 전세 설정하지만 전세권자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을 표현하자면 건물 전세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지상 임차 미치기 때문에 내 계약기간 동안에 그 지상권은 이 토지 임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을 주자면 건물 전세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쓸 수 있잖아. 응? 여기 보는 거.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처분에서는 3번 동그리 별표. 갑자기 전세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어렵지도 않은데. 저는 전세가 올해 2문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권은 해마다 나오지 않아. 3년, 4년 보다 보면 지역권이 한번 빠져. 지역권이 한번 빠지면 그전엔 지상권이 2문제 냈어. 그전에는. 지역권이 가끔가다 빠지면. 인전 전세권을 2문제 낼 거야. 인전요. 왜? 지상권은 잘 안 쓰는 물건이야. 전세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2문제 나올 확률이 있다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3번 또는 별표. 기출. 전세권과 전세 반환제 분량도 우리는 어떻게 외웠다? 전세권이나 물건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함께 결합이 돼야 돼. 수반해야 돼. 수반성. 같이 움직여야 돼. 수반성. 그런데 전세 계약 전속 중에 전세권 이전 없이 같이 결합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전세권이나 물건과 이 전세금 반환 이 채권은 사람을 따지면 그림자처럼 같이 움직여야 돼. 근데 같이 전속 중에 전세권 이전해주지 않고 등기 가서 전세권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내 돈 네가 받아가잖아 오늘부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이것만 남에게 분리 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물건 법정 반해. 근데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 합의 해지시 어쨌든 다 끝나는 거야. 소멸시, 만료시, 합의 해지시 또는 이것을 조건으로 이 단서 좋아요. 근데 어째 이 단어 나와.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불량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래서 언제 불량되냐? 언제 전속중인지 소멸인지 이것 따라서 나누라 그랬죠. 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탁탁 고르는 거야. 객관식은. 그런 얘기들이 막 됐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넘기세요. 별거 아니에요. 304쪽에 전전세 얘기는 오래 안 나와요. 저를 믿으셔. 하실 분을 다 하셔도 괜찮아. 난 안 나온다고 확신하면 거의 99%야. 응? 자, 거기 보면요. 이번에 전전세에서 4번 지문 그렇죠. 동그라미 별표 쳐야죠. 전세권자는 무과실 책임진다. 308조. 옆에 적어줘. 308조. 법조문 308조. 너무 유명한 법조문이야. 자, 건물이 불가항력적 멸실한 때는 뭐예요? 이거 전세권 남의 집을 주인 동의 없이 전세를 놓은 것이어도 전세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전세권자들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 놓을 수 있어. 하지만 책임은 가중시킬 거야. 전세권자. 네가 전세 놓지 않았다면
임대 놓지 않았다면 불강력 사유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 대신 무슨 책임을 져라? 설정자 건물사 무과실 책임을 지라는 거야.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전을 했을 때는 무과실 책임지를 강화시킨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시고요. 뭐 거기 보면 전세권의 목적 저당권에서 그 2번, 3번에 2번 동그라미 별표. 요 지금도 잘 나오죠. 전세권 전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드디어 전세권이 했는데 계약기한이 끝났어. 언젠간 전세계약기한이 만료돼 버리면 그 전세권은 말소 등기하잖아. 등기 말소하잖아도 뭐를 소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 용익물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하잖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용익적 권리, 용익적. 사용 수익은 소멸하는 거야. 등기 말소하잖아도. 다만 전세권은요. 담보조건이 있잖아. 전세금은요.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비록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는 용익적 권리는 말소 등기하잖아. 용익적 권리는 소멸하나. 그러나 전세금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용익적 권리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지만 뭐는 살아있다?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전세 빼줄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 그죠? 3번에 1번 동의 밑줄. 제가 판례 특강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밑줄만 봅시다.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저당 잡은 사람은 저당 잡인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고 뭐만 남는다? 물상대의. 설정자에 도착해서 내가 전세권 저당 잡은 사람입니다. 그 전세금을 얘한테 빼주지 말고 나에게 빼주세요라고 물상대만 주장해야지. 전세권 저당 잡았는데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저당권 자체도 이제 소멸되는 것이다. 이게 들어간 거죠? 물상. 돈 받는 문제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판례가 두 개라면 세 개야 정확히는. 일부에 설정했을 때 이거. 그다음에 전속 중에 불리한 건 뭔지. 수반성 얘기야. 이거. 한 문제. 수반성 얘기. 그다음에 이거요. 전세권을 저당 잡았는데 그 전세권이 계약이 만료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더 이상 저당권 행사할 수 없고 돈 받는 문제 물상대만 주장해라. 판례 세 개.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맞추시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자, 넘기시면 유치권. 자, 10분 쉬었다가 유치권 들어갈게요.